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노션에 MCP가 있는데 노션이랑 MCP랑 해가지고 뭘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뭐 해야 되지?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노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과연 내 실상에서 쓸까? 이게 정말로 저한테는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테스트 기능 클릭한 다음에 얘 끄고 일일이. 다시 그쵸, 일일이 다. 이게 그냥 날짜 하나면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클릭해서 기간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이 날짜 프로젝트 기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할 때마다 좀 힘들었었는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장안의 화제인 네. 계속 올해 아마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이 MCP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MCP 설치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또 굉장히 간단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MCP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기존의 클로드 데스크탑에서만 하던 것들을 뭐 커서나 아니면 클로드 코드에서 이제 활용하면서 좀 더 이 사용성들이 계속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션도 이전에 MCP를 지원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속도나 아니면은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좀 있으면서 좀 사용자들한테 약간 외면받아 오히려 공개해놓고선 질타를 많이 받은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 또 엊그제 때마침 또 업데이트가 또 있으면서 이거 빨리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노션 다운님을 모시고 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MCP를 또 노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요 PPL은 아닌데 또 저희 요 아시는 분께서 네, 리벨라, 리벨라에서 요 청정한 스위스를 마시다라는 모토로 이렇게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좀 맛있어요. 드셔보시니까 좀 네, 어떤 맛있어요. 요게 카페인, 방부제, 감미료, 색소가 제로랍니다. 네. 꿀물 같은 느낌도 들고 꿀물인데 약간 탄산기가 있는 달짝지근한데 그게 불쾌한 달짝지근한 맛은 아니에요. 요게 스위스를 마시다라는 여기 스위스에서 왔나 봅니다. 근데 약간 그 뭐죠? 그 오란시나 약간 오로나 그런 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거 파란색이 있고 녹색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색깔도 좀 다른 색깔도 한번 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꼭 노션이랑 MCP만 뿐만 아니라 그냥 MCP로 뭐를 할 수 있을지 노션이랑 연계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그런 거를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좀 보여드리고 들어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커서 기반으로 쓰고 있는데 이 커서에서 이제 MCP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목록 여기에 MCP를 한 10개 정도를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일단은 이제 노션 설치해놨었고 그리고 메이크나 파이어콜이나 탈리폼이나 컨택트 세븐이나 뭐 유튜브, 뭐 슬랙 그런 걸 다 설치해놨거든요. 이렇게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를 설치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다 자연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거를 쓴 다음에 또 충격을 먹었던 게 이전에 탈리폼 써보셨죠? 네네네. 탈리폼으로 설문을 만들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설문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일단 이름 집어넣고 나이대,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챌린지인지 이런 거를 여기까지 만드는데 혹시 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가 될까요? 저 정도 만들려면 원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래도 한 못해도 한 5분 이상은 걸리겠죠? 네, 그렇죠. 5분 이상은 네. 걸리죠. 그리고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만들려면은 좀 한 그리고 10분 정도 기획을 네, 그렇죠. 기획하면서 만들면 한 3,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정말 딸깍이었어요. 제가 딸깍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딸깍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쪽에다가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탈리폼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동 챌린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설문품을 만드는데 이제 어떤 게 좋냐 이제 이거를 저는 이거를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재민이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준 게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준 게 안 지워져. 컨트롤
C. 컨트롤 C. 어? 네.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MCP도 슬래시 네. MCP 누르면 목록 바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귀한 거 배우겠네요. 네네네.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를 만든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이거를 탈리폼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탈리폼 NCP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탈리해서 이 구조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만드는 거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라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제작했던 거를 보여드리면은 여기서부터 똑같은 프롬프트를 쓴 거거든요. 근데 섹션 1부터 5까지 하면 자기가 알아서 계속 만들어요. 만들면서 나이대 만들고 섹션 두 번째 섹션 만들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딸깍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조화를 잘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탈리폼을 그냥 여기 MCP로 연결을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설문지를 만드는 거 이제 그거였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원래 저는 메이크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메이크에 MCP가 있잖아요. 그 메이크의 MCP랑 그리고 클러드 코드랑 지금 결합을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는데 시나리오가 진짜 간단해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구글 캘린더에 일정 등록하고 막 굉장히 복잡했던 맞아요. 시나리오였죠. 끝. 이걸로 두 개로 된. 네,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고 클로드 코드가 짜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짠 거예요. 제가 짠 건데 첫 번째 캘린더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인풋으로 이벤트 이름이랑 스타트 날짜, 엔드 날짜 이렇게 세 개를 받아요. 세 개를 받으면은 여기서 그 캘린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리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MCP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이쪽에다가 내일 오후 2시에 유튜브 영상 촬영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업데이트 하시오 라고 하면은 구글 캘린더에는 지금 MCP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 메이크 시나리오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뭐 메이크를 써라 그런 건 없었지만 여기서 지금 메이크를 호출을 할 거예요. 지금 메이크 디맨드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호출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에 오후 2시. 여기 이쪽에. 이렇게 영상 촬영한다고 이렇게 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얘는, 결제 선생을 써가지고 청구서를 발송을 하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얘도. 이렇게 3개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연석 010에게 1,000만 챌린지 신청 금액 청구서 발송하시오라고 자연어로 이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메이크가 호출이 될 거예요. 네, 메이크 이 시나리오 호출이 되고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간 다음에 발송이 되고 다시 그 리턴 값을 받고, 그리고 문자가 왔네요. 네, 이렇게 10,000원 해가 챌린지 신청해서 10,000원 왔기 때문에 납부하러 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버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딱 스윗하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글로 쓰게 되면 여기서 한 번에 다 실행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 한 10분의 1 이상은 간결해졌네요. 네, 맞아요. 여기다가도 얘는 그 문자 보내는 애거든요. 문자 보내는 그 시나리오인데 거의 다 똑같은 형태죠. 맨 처음에 값 받고 어떤 거 실행을 하고 값 리턴 시키고.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현성님도 약간 이 지금 커서를 거의 그냥 약간 인공지능 비서처럼 그쵸. 기존에 여기저기서 하던 작업들을 그냥 이 한 곳에서 MCP를 통해서 내가 연결 지을 것만 호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군요. 네, 맞아요. 얘가 비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새해 안부 인사를 만들어서 문자를 발송하시오 라고 하면은
여기도 물자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호출을 할 건데 이게 너무나 좋은 게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크 지금 호출한 다음에 발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얘가 이미 클로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글 생성이 뛰어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왔죠. 안녕하세요, 이현성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쭉. 와, 그냥 저기 안에서 모든 걸 다. 네, 모든 걸 다 여기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CP라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끝났네요. 여기 설문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 설문 링크 지금 이게 얘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저렇게 이게 제가 항상 요즘에 이제 클로드 코드를 저는 많이 쓰고 있는데 놀라는 게 이런 이모지 넣는 것들을 굉장히 내용과 잘 맞춰서 넣어줘요. 네, 맞아요. 클로드가 일단 텍스트에서는 넘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맥락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구성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심심할까봐 이 포맷을 중간중간 변형해 주는 게 센스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계속 사지선 다 객관식으로 가면은 또 지루할 수 있어서 중간중간 이제 맞아요. 드롭다운 방식도 하고 약간 이런 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와, 이런. 체크도 하고. 네. 요게 저도 쓰면서 되게 은근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정말로 이런 거는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줬으면 싶은 건데 그냥 뚝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었어요. 탈리폼도 또 MCP를 지원하는지 몰랐네요. 네,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노션이랑 MCP랑 그 클로드 코드랑, 커서는 아니 클로드 코드랑 얘네랑 해가지고 MCP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얘네들을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노션에 MCP가 있는데, 노션이랑 MCP랑 해가지고 뭘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뭐 해야 되지?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노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과연 내 실상에서 쓸까? 그냥 버튼 하나 클릭해가지고 바로 여기 노션에서 만들어서 쓰지. 그거를 굳이 그렇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허민님과 인터뷰가 잡힌 다음에 얘가 강제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죠? 압축적으로? 네, 압축적으로 강제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 보통 제가 노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룬과 동시에 앞단에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노션은 데이터베이스로 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 프로젝트나 뭐 태스크나 이거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인 거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바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앞에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대시보드를 구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관리자들은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냥 여기 딱 본 다음에 야 지금 시작 지원되고 있는 업무가 뭐야? 누가 지금 지원되고 있어? 그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 얼마나 지원된 거야? 묻고 싶은데 못 물어봐요. 하나하나 그냥 봐야 돼. 보고 메인 프로덕션이 4일이 지원이 되었구나 했는데 이거를 클로드 코드가 해준다면 이거를 MCP에서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그냥 아까 내가 물어봤던 것처럼 다 된다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엄청나게 효율화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걸 찾는 것도 일이고 보는 것도 일이고 해석하는 것도 일인데 맞아요. 다 일이에요. 다 일인데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그 도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MCP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링크 주소로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라고 하면 돼요. 일단 프로젝트 매니저 페이지를 분석하시고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어떤 그냥 페이지인지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알려주기보다는 일단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창을 안 끄면은 그냥 계속 맥락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물어봐도 될 건데 일단은 맨 처음에 이 창을 띄워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쭉 업데이트 되고 있죠. 그리고 아이디 줬고 그 다음에 아이디 추출한 다음에 두 번째 진행이 되는 게 페이지 분석하고 있는 거.
지금 이 페이지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여기가 어떤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칼럼 구조가 나왔잖아요. 여기 기한 경과가 지금 얘네들이고, 그 다음에 업무 리스트가 이 밑에 업무 리스트 있고, 이렇게 페이지 구조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기한 경과, 시작, 지연되고 있는 태스크가 어떤 거야? 그냥 계속 저희가 맥락이 이어지는 게 약간 비서처럼 계속 네. 사용할 수 있네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저런 걸 또 LLM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저거 데이터 긁어다가 맞아요. 일이었죠. 던져주고선 하는데 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 바로 읽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MCP 중에 하나가 그 시퀀셜 띵킹? 네. 그게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맞아요. 툭 던져도 싹싹싹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쫙쫙 줄을 끄면서 다 해결을 해줘요. 중간에 뭐 코드가 잘못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있어도 그냥 여기서 다 알아서 수정을 한 다음에 지금 접근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뜨는 거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뜨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토큰 문제가 잠깐 있었고 그리고 오류가 잠깐 떴는데 일단 잘 접속을 했어요. 그리고 권한 경과 섹션의 하이 블록, 여기에는 하이 블록을 확인하고 나왔죠. 크리에이티브 여기에 여기가 이쪽 크리에이티브 기획. 네. 그리고 마감 지연. 네, 이렇게 넘긴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나요? 데스크 슬랙 채널에 공지해 라고 하면 같이 있는 네, 팀원들과 있는 네, 지금 여기에 자동화 테스트 이렇게 공지시킨 거예요. 야, 저 안에서 또 슬랙까지 네. MCP를 또 사용하셨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슬랙이랑 어차피 MCP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이쪽에 해라. 그리고 머릿속으로 될까? 라고 하는 거 거의 다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구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룰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여기 룰에다가 만약에 노션, 여기는 노션 일정에 대한 거고, 슬랙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발송을 시키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라. 우리 자동화 테스트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까지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동화 테스트, 아니면 테스트 자동화, 아니면 테스트 뭐 약간 오타가 나더라도 정확하게 여기 채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보고 이쪽에다가 노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좋네요. 그 한 가지 아까 전에 시퀀셜 띵킹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 시퀀셜 띵킹을 안 쓰시고도 만약에 저 프로젝트 저거를 한번 다시 복사하신다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페이지를 분석하시오. 그 링크 주소 주셨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복사해 보시겠어요? 네. 다 한번 복사를 하신 다음에 링크맨요? 아니요. 그 위에 것까지. 위에 것까지? 네.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명령줄에다가 한번 내려오셔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Shift 탭 한번 눌러보실래요? Shift 탭? 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요게 플랜 모드예요. 이게 시퀀셜 띵킹이랑 같은 기능을 그래요? 클로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저거를 하면 단계별로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PRD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 작업지휘서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저거 초보자들은 굉장히 좀 유용하고 한번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ESC 누르면 멈춰집니다. ESC. 네. 그러면 멈춰지고 다시 Shift 탭을 한번 다시 눌러보시면 네. 요거 지금 한 번 누르면 오토 억셉 에딧 온이라고 기존의 클로드 데스크탑에서는 승인하고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거는 그냥 작업이 끝날 때까지 네가 알아서 진행해라는 겁니다. 오토로? 네, Shift 탭 한 번 누르면 오토, 두 번 누르면 플랜 모드. 저게 굉장히 좀 유용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MCP 사용성이 클로드 코드나 커서에서 뭔가 좀 더 클로드 코드로 활용했을 때 되게 MCP 사용성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커서로 사용을 하기로, 클로디아로 보긴 봤는데, 좀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커서로 쓰기로 했어요. 네네네. 컨트롤 C? 컨트롤 C 하면 다 지워집니다. 저게 처음에 다들 어려워하시고 컨트롤 뭐 U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를 누르면 그 명령어가 나옵니다. 네. 다양하게 요 명령어 저기서 많이 쓰는 건 클리어. 너무 대화창이 많이 쌓이면 어쨌든 중요한 게 컨텍스트 윈도우잖아요. 그럼 기존에 위에 대화 내용을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억 못해요? 네, 기억 못해요. 기억을 하려면 컴팩트로 해야 돼요. 슬래시 컴팩트로 하면 기존의 대화 내용 근데
컴팩트는 압축하는데 이미 지웠기 때문에 압축할 게 없어요. 근데 한번 다시 네. 여기서 슬래시 레주메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다시 나오는 거? 레주메 치시면 기존의 대화 한번 밑으로 내려보세요. 22세컨드 어고 2번. 네. 프로젝트 매니저. 그거. 그럼 이때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컴팩트로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대화 내용을 압축해서 여기 컨텍스트 윈도우 네네.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되면 어차피 네.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조절하시면서 컴팩트 요 기능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네요. 네네네. 네. 역시 배우신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얻는 게 많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또 보여주실 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떤 비서처럼 얘를 그냥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얘네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더미 데이터를 많이 쌓아요. 근데 그 더미 데이터 쌓는 게 제일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꽤 괜찮게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거를 일단 이 구조 자체가 프로젝트랑 태스크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지금 일정을 변경을 할게요. 얘네들 지금 이거는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강의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날짜가 옛날 날짜면은 지금 보여줄 거를 못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날짜를 변경을 해볼게요. 일단 위에 있는 거 하나를 2026년으로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하나를 2026년 4월부터 얘를 2026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프로젝트 일정을 바꿨고요. 프로젝트 일정을 바꿨으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기간이 있는데, 프로젝트 기간이 있고 태스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기간이 길게 있을 때 태스크는 거기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기간이 어긋났죠. 얘는 2025년이고 2026년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클리어. 여기에다가 태스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일단 학습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는 날짜를 다 바꿀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저한테는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태스크 기간 클릭한 다음에 얘 끄고 일일이. 다시, 그쵸, 일일이 다. 이게 그냥 날짜 하나면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클릭해서 기간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이 날짜 프로젝트 기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할 때마다 좀 힘들었었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파악했죠. 그러면은 태스크 기간에 더미 데이터를 입력할 거야. 그리고 태스크 기간, 총 기간은 프로젝트 기간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태스크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로 구성해야 돼. 이렇게 모든 날짜를 변경해.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다 변경을 할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걸 봐야 돼요. 네. 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네. 딱 여기를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보고 계셔야 되죠. 네, 지금 이렇게 데스크 조회하고, 그리고 연결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기간 정보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얘가 그거를 업무 지시를 지금 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 데이터 값이 또 작지 않다 보니까. 네, 데이터 조회했고. 근데 저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거의 한 5분 안 걸려요. 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하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되니까. 네. 맞아요. 지금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7일,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가, 그리고 하나는 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확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걔네가 본 다음에 하나하나 계속 바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API 접근했는데, 일단 오류가 났고요. 뭐, 다르게 접근을 하겠죠? 계속 오류 나네. 아니, 잡더라고요. 아까 전에 네, 위에도 네. 한번 오류 나고. 맞아요. 네.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지금 바뀐다. 바뀌었죠. 바뀌었다. 1회부터 5일. 그러니까 여기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죠. 여기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이게 아마 올라갈 거거든요. 바뀌었어요, 이미. 네. 그래서 바뀌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것보다는 느린데 어차피 저는 그냥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게 요거 하나면은 그냥 일일이 하는 게 빠른데 만약에 이 양이 많아지고 작업할 게 여러 가지라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띄워놓고 저 창에 여러 개 띄울 수 있으니까 맡기면서 나는 또 다른 일하고 요런 작업이 계속 쌓이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생산성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맞아요. 여기에서 바로 이거 딱 시켜놓은 다음에 클로드 열어서 여기서 다른 거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다른 거 작업하면서 여기는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보면은 날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오프스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디요? 그 한번 해서 슬러시 누른 다음에 슬래시 모델. 네, 한번 쳐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저 정도 작업은 소넷 정도면 충분합니다. 3번으로 요즘 이 사용량이 굉장히 반토막 나가지고 저걸 아끼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 정도 작업은 그냥 소넷 정도면 충분히 너무 맞아요. 과분한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모델을 바꿀 수가 있구나. 너무 좋은 거 많이 알고 가네요. 리코멘드라면 오프스를 먼저 많이 씁니다. 그 오프스 쓴 다음에 소진되면 소넷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소넷도 많이 못 씁니다. 요즘 약간 사용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지금 다 바뀌었죠.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다는 안 바뀌었구나. 몇 개 남았네요, 여기 밑에. 이어서 작업해달라고. 네. 해볼까? 이어서 작업 마저 해. 지금 어떤 게 안 되죠? 여기가 여기 밑에 있는 것들. 완료돼서 안 되나? 그런 여기는 거. 완료됐는데? 뭔가가 좀, 뭔가가, 그렇네요. 그래서 한번 기다리면은 다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젝트 기간에 있는 태스크 기간을 변경할 때 또 MCP로 설정하는 것도 또 한번 보여주셨고, 약간 이런 더미 데이터 조작하는 거? 그렇죠. 그럴 때 또 MCP를 또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셨는데. 더미 데이터 입력할 때가 최고예요. 너무 편해요. 지금 막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잘 바뀌고 있죠. 네네네. 이제 또 바뀌었다. 이런 거 있고, 아니면은, 얘네가. 지금 안 바뀐 것들, 지금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거 바뀌겠죠, 이제? 바뀌었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혹시 제가 여기에서 아카이브 유튜브라는 거 보여드린 적 있죠. 이거 영상 다 들어오는 거.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일 시나리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매일 돌아가면서 얘가 약간 좀 특이했던 거는 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가지고 오는 게 약간 좀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고 그냥 이거는 매일 실행이 되는 거니까 가끔 가다가 갑자기 영상 봤는데 나 저 영상 좀 가지고 있어야겠네 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지금 저는 여기 단축어로 UR에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되긴 하는데 그냥 바로 여기 MCP에 유튜브 API를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얘도 노션을 지금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영상 하나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영상이 옵시디언이랑 그리고 그 노션이랑 한판 뜬 그런 영상인데 여기에서 밑에서 아래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서 노션에 저장해 라고 하면 그냥 노션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DB 안으로 들어가요, 얘가. 이 DB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MD 파일에 그쵸. 여기 클로드 룰에다가 여기 클로드 룰에 맞아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노션에 저장해 라고 하면은 얘는 드래프트에 저장을 해요. 드래프트에 저장을 하는데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이쪽 아이디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디가 내가 있는 비디오 아이디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고 그쪽에다 다이렉트리가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넣어주면 딱 거기다가 어떤 특정 요청을 했을 때 딱 그 값에다가 채워줄 수 있게끔 그런 세팅이 가능하군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아이디도 어차피 여기는 URL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얘가 이 페이지 아이디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여기 슬래시부터 물음표까지. 여기는 얘가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아이디를 던져줘도 되는데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주소 다 복사해서 주게 되면은 걔네가 다 알아서 파악을 해요. 네. 그래서 저것도 한 번만 저렇게 세팅해 놓으면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특정 어떤 트리거를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가 그 다음 실행을 진행하게끔 네네, 그쵸. 넣어주면 유튜브에서 API를 자기가 알아서 호출을 하고 네. 그 호출된 값을 또 이렇게 노션 그 데이터베이스 값에 딱 넣는 거를. 네네, 그쵸. 지금 이거거든요. 들어온 게. 노션 옵시디언 진짜 전문가. 그래서 이거구나. 여기 밑에 있는 얘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이거. 여기 안에 가면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것도 요약도 제가 여기 요약 필드에다 넣으라고 안 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넣은 거예요. 넣고 요약까지 해서. 네, URL도 넣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유튜브 아이디도 넣었네. 길이도 넣었네. 미쳤구나 얘가. 아마 그 옵시디언은 야물 데이터잖아요. 그 야물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 값에 필요한 것도 정보는 지가 알아서 다 넣더라고. 네, 노션도 그렇네요. 네, 그 알아서 집어넣. 근데 더 신기한 게 그럼 맞구나. 얘가 지금 노션 유튜브 API를 쓰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 집어넣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영상으로 바로 이렇게 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저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소만 넣어놓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예전에 여러 단계 거쳐야 되는 태스크들을, 그러니까 아직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이 요 클로드 MD 파일을 잘 활용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이 클로드 MD 파일은 그러니까 커스텀 인스트럭션 같은 개념이어가지고 내가 특정적으로 많이 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얘는 노션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프로젝트를 또 새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만약에 옵시디언이다. 그럼 옵시디언 관련된 것들 그 지침을 또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로 이렇게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해서 옵시디언, 뭐 노션 아니면 유튜브 뭐 이렇게 따로따로 에이전트들을 또 만들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알시면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또 내가 즐겨보는 어떤 채널들의 영상 같은 것들을 뭐 자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내가 보면서 또 즉흥적으로 뭔가 이걸 정리하고 싶을 때는 또 얘한테 링크를 던져주면 얘가 API까지 호출해서 노션의 어떤 특정 데이터 값에다 딱 입력까지. 그런 거 되게 유용하네요. 그것도 되고 아니면은 최근 노션 관련 기사 2025년 10개를 크롤링해서 분석한 다음에 노션에 저장해 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유튜브라는 얘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냥 노션에 저장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크롤링한 다음에 이게 제가 노션을 쓰는 게 이렇게 써요. 여기 홈이랑 드래프트, 인박스, 템프라는 게 있는데 드래프트가 최초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맨 위쪽에 얘가 생성이 될 거거든요. 요약을 한 다음에 파이어크로 쓰시네요. 네네. 기본적으로 또 얘가 웹 검색도 가능해서 네네. 그렇죠. 파이어크로를 쓰면 더 잘 갖고 오기도 하고. 네. 저렇게 보면은 오류 한번 나고 또 자기가 작업을 또 합니다. 네.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네. 거의 저도 요즘에 약간 비서처럼 되게 뭔가 기존의 작업들을 그 정형화된 작업. 그래서 이전에 메이크로 하던 작업도 또 굉장히 좀 그 중에 작업들이 또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대부분 그냥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어서 자동화를 그냥 얘 안에서 그냥 다 끝낼 수가 있다 보니까 굳이 막 엄청 자동화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특히나 그 노션 그 구글 캘린더 일정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보여줬던 복잡한 거. 그거는 요즘에 그냥 제이민이 쓰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이게 또 기존에 잘 쓰고 계신 분들이 이 기능이 업데이트 됐을 때 이렇게도 쓸 수 있네라고 하면서 인사이트를 확장하는 거지. 맞아요. 금방 들어가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MCP를 알려주셔도 지금 현성님이 이미 노션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테스트해볼까? 얘가 되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볼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사실 뭐 던져줘도 사실 못하시다 보니까 약간 이런 기존의 전문가분들의 어떤 활용성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고백하자면은 MCP를 설치를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다뤄봤던 게 어제부터예요. 저희가 요즘 뜨겁게 논의하고 있죠. 네, 네. 허미님이 계속 압박을 주셔가지고. 네. 이거 왜냐면 제가 좀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옵시디언을 쓰고 또 네. 지금 약간 어려운 툴들을 좀 MCP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해보면서 와 이거 이제는 뭔가 매뉴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매뉴얼을 AI가 학습을 한 다음에 나는 그러면은 이걸 잘 쓰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저는 노션 MCP도 어떻게 쓰냐면 노션 MCP 그러니까 근데 노션 MCP는 그 사용성에 대한 아직 왜냐면 이게 엊그제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 사용성에 대한 가이드 문서가 아직 네.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뭐 파이어크롤이나 아니면은 뭐 시퀀셜 띵킹 이런 MCP들 보면은 깃허브에 문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뭘 할 수 있는지 되게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노션은 아직 그게 없어서 저도 약간 좀 인사이트가 좀 부족해서 정말 일본 그 탁구 잘 치시는 오타쿠 분들을 사례들을 좀 연구하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네를 좀 저희가 좀 한번 연구를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MCP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만 빨리 캐치한다면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은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나중에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절약되고 중요한 거는 뭐 지금 현성님은 좀 노션을 굉장히 오래 썼지만 많이 가르쳐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노션이 정말 좋은 걸 알겠는데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이걸 또 제대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 MCP의 장점은 그거더라고요.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냥 노션 다음에 하셨던 그 케이스들을 그대로 내가 사용해 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네를 경험하면은 그 앞부분에 이렇게 돼야 돼요라는 그 과정이 다 그 생략이 되다 보니까 네네. 유저 입장에서는 이 MCP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정말 앞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 꼭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멱살 잡고 요청을 드렸고 어제 저희가 좀 약간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왔고 그 밑에 페이지를 2025 노션 최신 기능 업데이트 분석이라고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페이지만 만들었는데 이제 이 안에다가 내용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렇게 이 페이지 만드는 것조차 너무 흰색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넣어야 되지? 근데 얘는 이미 이 노션의 어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MCP는 진짜 초보자들을 위한 제가 봤을 땐 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잘 쓰시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배우는 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하시는 게 더 빠르시는데, 그게 현성님이 이제 습관이 되셨으니까 잘 쓰시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여기 흰색은 배경이고, 검은색은 글씨고, 이게 잘 못 갑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안을 딱 AI가 작성해주면 나머지 것들만 좀 수정하면서 하면은 되게 이전보다 좀 막연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요거 한번 한번 생성되는 거 한번 보고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제가 봤을 때 오늘 또 다 보여주면은 또 너무 약간 긴장감이 또 떨어질 수 있어서 와 생성됐습니다. 이렇게. 네. 잘해주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또 계속 잘 쓸 수 있게끔 지침들을 그러니까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거 하시면서 또 작업들이 또 특이한 작업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요청을 하신 다음에 이 내용 내가 앞으로 질문할 거니까 클로드.md 파일에 업데이트 해줘라고 하면은 지금 반복적으로 어떤 기사해서 정리해서 여기에 노트 분석 보고서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클로드 MD 파일에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샵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샵. 네, 샵 누른 다음에 그때부터 쓰는 것들은 얘가 그냥 클로드.md 파일로 다 저장을 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에드 투 메모리구나. 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노션 관련 기사들을 너한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여기에 분석 보고서 만들어줘. 노션 관련? 네, 지금 좀 전에 아까 전에 검색했던 게 지금 노션 관련 검색해서 내용들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이 페이지에 저장해줘라고 그냥 바로 여기서 요청하면 같은 페이지에 저장해줘. 만약에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페이지에 값이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셔도 좋고요. 아이디는 여기야.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이거야. 이게 넣어놓고서 엔터 치잖아요? 그럼 바로 저게 어디에 할지 프로젝트 메모리에 네, 유저 메모리 할지 선택하시는데 그냥 프로젝트 메모리 지금 아마 다른 하위 저장이 없어서 네네, 그럼 이게 이제 클로드.md 파일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다 저렇게 저장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아까 전에 현성님이 하셨던 작업들을 굳이 내가 클로드.md 파일 가서 얘한테 지침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이 내용을 바로 그냥 LLM이 그냥 바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또 그 문서를 바꿔서 해줍니다. 그러면서 업무 생산성이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축될 수가 있어서 저거 샵 누르고서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또 MCP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야기할 게 있긴 한데 차라리 좀 다음번에 좀 더 깊게 좀 다루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다 풀기에는 또 생각보다 또 대박인 게 또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괜찮은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다음에 풀게요. 네네네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저희가 또 현성님을 또 모셔서 노션 MCP계의 일타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 같이 한번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번 영상이 또 조회수가 한 1만 이상이 넘으면 2탄을 좀 잘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간단하게 또 뭐 요즘 근황 좀 얘기해 주시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노다의 방주 1기를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 주변 분들이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이번 7월 달에 이제 1기가 저희는 1년 멤버십인데 5개월 하고 한 달 쉬고 5개월 있다가 한 달 쉬고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2기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8월 말에 웨비나를 하기 때문에 좀 노션을 잘 다루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노션을 정말 나만의 에이전트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저희 멤버십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 오늘 다룬 것도 좀 깊게 좀 네, 다루려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것도 링크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에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가 저희 멤버십이에요. 이렇게 섬들이 다 있고 여기에서 맨 처음에 있는 툴킷을 정모해서 노션에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늘 19 강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메이크를 배우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부트캠프가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노다지라는 섬에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했던 이런 배우는 것들 이쪽에다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게 또 1년 코스인데 또 한 학기가 이제 성황리에 잘 끝났고 또 2학기, 두 번째 학기. 그러면은 두 번째 들어가신 분들은 또 전에 배웠던 것도 또 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다시 똑같은 거를 배워요. 다시 그리고 이제 똑같은 1기 분들은 복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5개월 만에 이 강의를 다 흡수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한번 1기 분들은 이제 9월 달부터 복습을 하는 거고 2기 분들은 새로 배우시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거만템이라는 데가 거북이들과 함께 만드는 템플릿이라는 그 수업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랑 거만템이랑 그리고 노다지 여기 있는 강의들은 들어오시면 바로 다 보실 수가 있고 여기 그 시즌 1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는 그 1기 분들한테만 오픈이 되어 그러면 또 링크 또 공유해 주시면은 또 신청 링크 공유해 주시면 또 영상 하단에 남겨놔서 노션을 또 나만의 에이전트처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MCP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조회수가 1만이 넘으면 저희가 2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